4월 21일 KBO 삼성과 SSG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팀의 1차전 경기 내용을 보면 삼성 선발 이승민 선수가 경기 초반에 이렇게 무너지면서 결국에는 신세계가 대량 득점에 성공하며 끝까지 리드를 지켜 1차전 승리를 가져갔죠. 이승민 선수는 이번 시즌도 계속해서 홈에서 부진한 모습을 이어가는 모습이 상당히 아쉬웠고, 이 문성원 선수는 대구 원정을 어느 정도 극복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두 팀 다 타격에서 활발한 모습을 보여줬고, 삼성은 홈런 3개, SSG는 홈런 2개를 기록할 정도로 이 장타 생산도 많았던 이 양팀의 경기였습니다. 이 삼성이 패배를 했지만 끝까지 추격을 이어간 만큼 이 2차전 경기가 더욱더 기대가 되는 이 양팀의 매치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팀의 선발 투수는 삼성은 뷰캐넌 선수, 그리고 SSG는 이건욱 선수이죠. 이 뷰캐넌 선수는 이번 시즌 20.2이닝 동안 5실점하며 이 3경기 동안 2승 1패 평균 타점점 1.7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개막전에서 다소 흔들렸던 뷰캐넌 선수지만 이후 두 경기에서 15이닝 무실점을 기록하며 굉장히 좋은 흐름의 투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하나를 상대로도 결국 완봉승을 거두면서 이 최근 흐름이 상당한 뷰캐넌 선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죠. 이 뷰캐넌 선수는 지난 SSG전 성적이 5번 선발 투수로 등판해서 35이닝 동안 6실점 4승 0패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평균 자책점도 1.54를 기록한 만큼 이 전신 SK죠. 이 상대로 굉장히 좋은 투구를 보여주었던 이 뷰캐넌 선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특정 팀을 상대로는 정말 잘 던졌던 뷰캐넌 선수의 지난 시즌 성적인데요. 이 지난 시즌과 뷰캐넌 선수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지난 시즌에도 체인지업은 여전히 좋았지만 이번 시즌에는 이 슬라이더까지 좋은 각도를 그려내면서 이 지난 시즌 2할 중반대 슬라이더 피안타율이 이번 시즌은 1할도 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시즌 슬라이더는 정말 타자들이 전혀 공략을 못하고 있을 정도로 뷰캐넌 선수의 슬라이더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1차전에서 타격감이 올라온 신세계 타자들을 상대로 최근 좋은 폼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줄 수 있을지 이 뷰캐넌 선수의 피칭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상대팀 신세계의 선발 투수는 이건욱 선수이죠. 이번 시즌 2번 선발 투수로 나와서 승패 없이 평균 자책점 9.00으로 6이닝 동안 6실점을 기록하며 이 좋은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도 가장 고질적인 문제인 볼넷이 다시 또 이 발목을 잡으면서 지금 두 경기 만에 총 11개의 볼넷을 기록한 이건욱 선수이죠. 또한 두 경기 연속 단 3이닝만을 책임지면서 이 두 경기 동안 6이닝을 책임진 것은 선발 투수로서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이건욱 선수의 지난 시즌 삼성전 성적을 보면 이 두 번 선발 투수로 등판해서 2패의 평균 자책점 4.35로 10.1이닝 동안 5실점으로 조금 아쉬운 모습은 보여주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이 대구 원정에서는 4.1이닝 동안 3실점으로 부진했는데, 이 지난 시즌 원정에서 특히 약했던 이건욱 선수에게 이번 시즌 역시 이 원정 첫 등판에서는 부진한 투구를 역시나 보여주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 이건욱 선수였죠. 지난 시즌과 비슷하게 이번 시즌도 이 피안타율 자체는 그렇게 높진 않은데, 이건우 선수의 투구가 조금 볼넷을 많이 허용하면서 스스로 위기를 허용하는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이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등판 역시도 스스로 이 컨트롤이 되지 않는다면 위기를 자신이 가져올 것 같다라고 보여지는 이건우 선수의 피칭입니다. 양팀의 불펜 상황을 보면 먼저 삼성 불펜은 이승민 선수가 경기 초반 무너지면서 이후 여러 불펜들이 투입이 됐는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투구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경기 마지막엔 오승환 선수가 컨디션 점검차 나와 한타자만을 상대하면서 오랜만에 이 투구를 할 수 있었죠. 이 지난 롯데 시리즈부터 계속해서 필승조 불펜들을 아꼈던 만큼 이 불펜들의 체력 상당히 여유로운 상황의 이 삼성의 불펜입니다. 2차전 선발이 뷰캐넌 선수인 만큼 이 뷰캐넌 선수의 호투가 예상된다고 할 때 이 오랜만에 필승조들이 좋은 모습으로 마운드에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이 삼성의 내일 마운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반면 신세계의 불펜 상황을 보면 먼저 문승원 선수가 5이닝 2실점을 책임지고 내려갔지만 이후 불펜들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며 이 4이닝 동안 5실점을 기록하고 말았죠. 다소 아쉬움이 분명히 있었는데 좋은 활약을 보여주지 못한 만큼 이 초반 넉넉한 점수차를 계속해서 좁혀지게 허용하면서 결국 8회 필승조 김태훈 선수까지 쓰게 만들고 말았던 이 지난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필승조들은 이 2차전 등판에 있어서 크게 등판에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는 SSG인 것 같습니다. 두 팀의 2차전 경기를 예상해보자면 2차전은 반대로 이 SSG의 선발 투수죠. 이건욱 선수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은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삼성 타자들이 패배했지만 여전히 좋은 타격감을 유지 중이고, 이건욱 선수는 또다시 많은 볼넷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죠. 이 선발에서 확실히 우위를 가져가는 삼성이고, 이 SSG를 상대로 좋은 기억이 많은 뷰캐넌 선수인 만큼 이 뷰캐넌 선수의 호투와 더불어 이 불펜에서도 삼성이 우위를 가져가는 만큼 1차전에 대한 복수를 삼성이 이 반격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2차전 경기는 이 삼성이 좀 여유로운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경기인 만큼 이 삼성의 핸디캡 승리까지도 접근을 하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21일 KBO 하나와 키움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이 두 팀의 1차전 경기 내용은 킹엄 선수가 1회초 흔들렸지만 단 1실점만을 하고 키움이 득점을 더 이상 하지 못하였고, 하나는 3회에 잡은 무사 말르기 위해서 대량 득점 5점을 뽑아내면서 이 경기 분위기를 완전히 잡아왔던 1차전 경기였죠. 이 흔들리면서 찾아온 무사 말루의 기회를 잘 살렸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하나입니다. 이후 경기 후반에는 하나가 이 투타 모두 키움보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2연승에 성공한 반면, 이 키움은 6연패에 빠지며 좀처럼 연패를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2차전 팀의 에이스 요키시가 등판하는 경기에서 이 연패 탈출을 하기 위해 이 키움이 내일 경기만큼은 각오가 남다를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발 투수는 하나는 김민호 선수, 키움은 요키시 선수로 발표가 났습니다. 이 하나는 김민호 선수가 이번 시즌 3번 선발 투수로 등판해서 16.1이닝 동안 6실점하며 1승 1패 평균자책점 3.31을 기록하고 있죠. 이 직전 삼성 원정에서는 5.1이닝 동안 4실점을 하며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지난 시즌과 더불어 이번 시즌에도 원정에서는 아직까지 불안한 모습을 노출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김민호 선수의 지난 시즌 키움전 성적은 이 3번의 선발 투수로 등판해서 1승 1패 평균자책점 3.18을 기록하며 17이닝 동안 6실점을 기록했던 부분을 알 수 있죠. 이 홈에서도 2번 등판하여 12이닝 동안 5실점을 기록하면서 괜찮은 투구를 보여준 지난 시즌 기록입니다. 이 지난 시즌과 비교하여 아직까지 구속은 낮게 나오고 있는 김민호 선수이지만, 지난 시즌 상당히 낮은 피안타를 기록한 이 슬라이더가 이번 시즌에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투구 내용 자체가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번 등판은 이 홈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직전 삼성전보다는 조금 더 좋은 투구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상대팀 요키시 선수는 이번 시즌 3번 선발 등판해서 2승 1패 평균자책점 2.70으로 20이닝 동안 6실점을 하며 긍정적인 투구를 하고 있죠. 이 두 번째 등판까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 직전 LG전에서 6회에 갑자기 무너지며 6이닝 5실점으로 아쉽게 경기를 마무리하고 말았죠. 이 5회까지는 그래도 무실점으로 기록했던 만큼 이 여전히 투구 자체는 위력적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요키시 선수인데요. 이 요키시 선수의 지난 시즌 하나전 성적은 이 2번 선발 등판해서 1승 1패 12.1이닝 동안 5실점으로 평균자책점 2.9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적을 가져가는 동안 10개 타삼진과 볼넷이 하나도 없었다는 점이 굉장히 좋게 다가오는 것 같죠. 이 하나전에도 역시 에이스다운 투구는 보여줬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요키시 선수입니다. 이 직전 LG전에서는 체인지업이 크게 난타를 당하면서 무너졌던 만큼, 이 자신의 무기인 체인지업이 이번 등판에서는 다시 한 번 더 위력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면 호투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요키시 선수인 만큼, 결정구인 커브와 체인지업 승부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 요키시 선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양팀의 불펜 상황을 본다면, 하나는 킹엄 선수가 6이닝 1실점을 한 이후로 이 불펜들이 올라와서 3이닝 동안 2실점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잘 막아주며 승리를 지켰던 하나였습니다. 지난 주말 NC전에서 불펜들이 꽤나 실점을 허용하면서 이 부진했던 하나 불펜이었는데, 이번 키움 시리즈에서는 이 와르르 무너지는 모습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까지 마무리 정우람 선수가 분명히 무실점으로 든든하게 마운드를 지키고 있다는 점과 이 필승조들의 컨디션이 좋다라는 점은 하나 불펜에 있어서 많이 긍정적인 모습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이 반면 키움의 불펜 상황을 보면, 지난 KT전에서 불펜들이 시리즈 내내 무너지면서 계속해서 역전패를 허용했던 이 키움의 불펜이라고 할 수 있죠. 1차전에서 김정일 선수가 경기 초반 3이닝 5실점으로 빠르게 무너졌고, 이후 5이닝 동안은 이 패전조 불펜들이 2실점으로 막아내면서 나름 좋은 활약을 보였습니다. 이 시즌 초 불펜이 가장 좋지 않은 팀이 이 키움인 만큼, 계속해서 경기 후반에 불안한 모습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이 키움의 불펜이라고 보여지죠. 이 불펜의 정비가 분명히 필요해 보이는 키움인데, 내일 경기에서도 이 하나를 상대로 열세라고 오히려 느껴질 정도로 불펜의 힘은 조금 떨어져 보이는 이 키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경기를 예상을 해보자면, 이 키움에서 요키시 선수가 등판을 하는 상황이지만, 이 하나 김민호 선수 역시 홈에서만큼은 이 에이스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량을 가지고 있는 투수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선발에서 크게 밀리지 않는 상황이고, 하나가 1차전에서 이 경기 초반 대량 득점에 성공한 부분은 이 상대 선발이 볼넷으로 스스로 경기를 망가뜨렸다라는 점이 좀 아쉬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요키시를 상대로는 그러한 상황이 잘 나오지 않는다고 볼 때 이 많은 득점을 뽑아내기는 어려워 보인다라고 보이는 하나이죠. 이 키움 타선 역시 김민우 선수의 공을 공략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결국 접전으로 흘러가는 상황 속에서 이 두 팀 모두 필승조 불펜들이 출전 가능한 만큼, 이번 경기는 이 저득점 언더로의 접근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일 KBO NC와 KT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팀의 1차전 경기는 계속해서 재고 불안을 보였던 이 파슨스 선수를 잘 공략하면서 KT가 우위를 가져왔고, 이 배재성 선수는 꾸였고요. 어떻게든 잘 막아내며 이 첫 승을 기록할 수 있게 되었죠. 이 NC 입장에서는 많은 찬스가 있었지만 그 기회를 전혀 살리지 못한 반면, 이 KT는 찾아온 찬스를 잘 살려내서 계속해서 연승 엔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차전에서는 두 팀 각각 NC가 10개의 출루,
그리고 KT가 19번의 출루를 가져갔지만 서로 많은 출루를 하였음에도 출루에 비해서는 서로 많은 득점을 뽑아내지 못했던 경기라고 할 수 있죠. 이 2차전 흐름을 한번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의 선발 투수는 NC는 김영규 선수, KT는 쿠에바스 선수로 발표가 났습니다. 이 NC 김영규 선수는 이번 시즌 2번 선발 투수로 등판해서 6.2이닝 동안 8실점, 0승 1패, 평균 자책점 8.10을 기록하고 있죠. 이 두 경기 연속으로 5이닝 이상을 채우지 못하고 마운드에서 내려갔고 이 4실점을 기록하면서 아쉬운 시즌을 보내고 있는 이 김영규 선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규 선수는 지난 시즌 KT전 성적이 2.2이닝 동안 3실점, 평균 자책점 10.13을 기록하면서 그렇게 좋은 기억이 없다라고 보여지는 KT전 상대 전적이죠. 김영규 선수의 이번 시즌 초 부진의 이유를 살펴보자면 이번 시즌 슬라이더는 피안타율이 낮은데 이번 시즌 슬라이더의 피안타율도 상당히 높게 나오고 새로 장착한 이 스플리터 역시도 피안타율이 높게 나오면서 이 전체적으로 모든 구종들이 피안타율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이 김영규 선수입니다. 공격적인 투구를 좋아하는 김영규 선수인 만큼 이 최근 연승을 기록하면서 타격감이 좋은 KT 상대로도 호투를 기대하기는 좀 쉽지 않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이 상대팀 KT 선발 쿠에바스는 이번 시즌 한발 선발 투수로 등판해서 4이닝 동안 3실점, 승패 없이 방어율 평균 자책점 4.50을 기록하고 있죠. 이 부상으로 인해 이번 시즌 늦게 선발 로테이션에 합류한 쿠에바스 선수인데 이 직전 두산전도 1회 흔들리면서 실점하였지만 이후 2에서 4회까지 이어지는 동안에는 무실점으로 마무리하면서 이 경기를 마무리를 했던 이 쿠에바스 선수입니다. 이번 등판에서는 직전 경기 투구수를 70개 정도로 제한했던 만큼 이 투구수 제한이 또 걸린다면 이닝을 길게 책임지기는 어려워 보이는 쿠에바스 선수입니다. 이 쿠에바스 선수의 지난 시즌 NC전 성적을 보면 이 4번 선발 투수로 등판해서 1승 1패 23.2이닝 동안 10실점, 평균 자책점 3.80을 기록하고 있으면서 생각보다 괜찮은 기록을 가지고 있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NC 원정에서는 10.2이닝 동안 9실점으로 완전히 무너졌던 기억이 있는 만큼 이번 경기도 NC 원정이라는 부분이 조금 다소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이 쿠에바스 선수이죠. 이번 시즌 첫 등판에서 구속 자체는 지난 시즌 평균 구속과 큰 차이가 없었던 만큼 이번 시즌도 부상만 없다면 제 역할은 해줄 것으로 보여지는 이 쿠에바스 선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양팀의 불펜 상황을 보면 NC 불펜은 선발 파슬슨 선수가 4.1이닝만을 던지고 내려갔던 만큼 이 6명의 불펜을 모두 등판시키면서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불펜들은 남은 4.2이닝 동안 2실점을 기록했는데 이 NC 불펜은 시즌 초 계속해서 무실점을 기록하던 이 김징선 선수가 주말 하나전에 이어서 이번 KT전에서도 이 두 경기 연속 실점을 하면서 이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현재 팀의 베테랑 불펜들이 모두 실점을 하고 있는 부분은 NC 불펜이 언제든지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만큼 조금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존재하고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KT의 불펜 상황을 보면 KT는 배재성 선수가 이 5이닝을 책임지고 내려간 이후 4이닝 동안 이 무실점으로 NC 타선을 불펜들이 막아내며 경기를 마쳤습니다. 이 최근 불안한 투구를 보여주던 이 주건 선수가 무실점으로 경기를 막았고 팀의 핵심 불펜들이 컨디션 점검차 1차전에 대부분 등판해서 이 무실점 투구를 했습니다. 이 2차전은 쿠에바스 선수가 4이닝 정도만을 소화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후 등판하는 이 롱릴리프 김민수 선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는 내일 2차전의 KT 불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팀의 2차전 경기를 예상해보면 지금 타격감이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KT 타선을 상대로 이 공격적인 김영규 선수의 피칭은 그리 효과를 보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지난 시즌 KT에게 약했던 부분도 있고 이번 경기에서도 김영규 선수가 호투를 하는 그림은 크게 그려지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 KT 선발 쿠에바스 선수도 NC 원정이 그렇게 좋지 못했고 아직 정상 컨디션이 아닌 만큼 어느 정도 실점을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출루 자체는 양팀 모두 좋았던 만큼 2차전에서도 그 흐름은 어느 정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1차전보다는 득점이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내일 경기는 이 누군가의 승패보다는 이 다득점으로의 접근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김상세의 조합픽을 무료로 직접 받고 싶으신 분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오픈 링크로 문의 주시면 24시간 상담해 드리겠습니다.